아무튼 우리 촛불 시민들 생각은 윤석열 당장 사퇴를 주장하고 당장 사퇴를 주장하는 윤석열 일가의 처벌보다 검찰 개혁, 적폐청산의 목표를 두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 안에 다 끝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국회에서 이번 사건 보고 법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도 드실 텐데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될지 검찰청 법이나 이런 것들. 지금 갈 길이 참 바쁩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윤 총장이 물론 검찰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에너지를 너무 여기다 소진해서는 안 된다. 더 그보다는 검찰 개혁에 좀 집중해야 한다. 검찰 개혁에 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일부 이 검찰이 왜 그렇게 이렇게 이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하고 또 이 검찰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이 검동설, 검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검동설이라는 말도 있나요?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검찰 제일주의, 검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검찰 권력남용의 본질은 수사권이거든요. 물론 뭐 검찰이 기소권 남용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이고 또 더 위험한 권력남용은 이게 수사권 남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번 정부에서 폐지 또는 거의 폐지 수준으로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큰 후환을 남기게 됩니다. 천추의 한을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별로 안 남아서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빨리 바꿔야 합니다. 지난번에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미진하다 말씀이죠. 검찰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검찰의 권한이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의 힘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검찰의 힘이 달라져야 검찰 개혁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은 이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아울러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기 전에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법에도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검찰에게 직접 수사 인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든지 뭐 선진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은 직접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000명 내지 많게는 7,000명의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직접 수사 인력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런 수사권 남용이 가능한데 직접 수사 인력을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할 분야로 돌려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직접 수사 인력, 직접 수사에 매진하지 말고 해야 할 검찰이 꼭 해야 할 일인데 소홀히 하고 있는 형집행 업무라든지 보호관찰 업무라든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나 형집행 등으로 형사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일로 직접 수사 인력을 돌려야죠. 그럼 직접 수사 인력을 돌리게 되면 아마 이제 직접 수사권을 법적으로 폐지하는 그 효과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검찰 개혁 일환인 검경 수사권 분리, 그다음 경찰 개혁의 방향, 공수처 설치 다 이게 검찰 개혁에 포함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 경찰 개혁의 방향, 공수처 설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경찰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고 그래서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즉 검찰은 가져서는 안 되는 수사권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덜어내면 되는 것이지, 그대로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과잉 수사 또는 그 불필요한 수사 이런 것이 경찰로 넘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덜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담당했던 어떤 부패 비리 수사 중에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거하고 나면 꼭 필요한 수사는 일부 남습니다. 그것은 공수처로 일부 가고, 그 다음에 뭐 예컨대 그 재벌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죠. 즉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던 수사권을 여러 기관에,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경찰 한 군데 집중되는 그런 그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돼서 경찰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그 해결해야 될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 아, 무조건 없어져야 예, 된다. 그건 없어지고 네. 그 후에 국가 수사권의 총량을 줄인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는, 여러 기관에 분권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국가 수사권의 총량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공수처의 기능, 그 다음에 그 경찰 수사의 기능, 네. 기타 또 뭐 관세청, 국세청 등 이렇게 쪽까지도 관세청이 예컨대 뭐 마약 수사를 맡을 수도 있고, 네. 또 국세청이 탈세 수사를 맡을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재벌 등의 어떤 불법 탈법 이렇게 비리를 맡을 수도 분산을 있고, 해주자,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권 없으면 그것이 몽땅 경찰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냐. 이것이 남아있는 한은 검찰 개혁은 실패합니다. 아, 이번 검찰 개혁이나 이런 그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이 잘 진행될까,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검찰 개혁을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실패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검찰 개혁의 실패, 얼마나 우리가 그 참담한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면 안 된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활동들 저희가 응원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